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단일화 대충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갈등이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네.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일단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제 단일화를 사실상 추진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버티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어제 토론회를 한 다음에 오늘까지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단일화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당연히 뭐 토론회는 성사가 안 됐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안을 어제 내놓긴 했거든요. 각자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회하고 그 다음 날 목요일 금요일에 여론조사에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일주일 더 선거 운동한 후에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 네,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거 못 받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11일이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시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 후보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은 그 등록 시한 넘겨서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 네.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한 채로 단일화 시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여론조사 높게 나와가지고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이 안 됩니다. 아, 그냥 기호만 10몇 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입당 자체가 안 돼요? 네,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예. 후보자 등록 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무효로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네.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소속 후보 등록했던 사람이 어느 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후보 등록 자체가 취소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쭉 뛰어야 되는데 쭉 뛰다가 그럼 대통령이 혹시 되면은 되고 나서 입당하겠어요? 뭐 이 정도 말을 유권자한테 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선거지원금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약속을 하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받는군요. 지원을. 그래서 국민의힘에 돈을 못 쓰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앞서서 11일까지 안 되면 나 단일화 안 할 거야 이런 입장을 내놨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이 제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정말 크다라고 느껴졌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한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도저히 현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가 어제 또 다시 한번 만났거든요. 이제 2차 협상을 해보려고 만난 건데 네. 뭐 당연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상했듯이 결과는 결렬이 됐거든요. 꽤 오래 대화를 나눴고 어제는 또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 나눠서 우리가 생중계를 다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야기가 좀 빙빙빙빙 도는 느낌이었어요.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느낌? 맞습니다. 예. 형식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완전 공개로 했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 어떤 협상을 할 때 속내도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완전 공개로 하면은 그건 아니고 보통은 정치권에서는 여론전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는 협상이다 이렇게 평가들이 좀 나왔던 거고요. 이건 한번 직접 영상으로 보실까요?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일화다. 자, 이것만 봐도 충분하겠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아니 22번이나 단일화 얘기를 경선 과정에서 하셨잖아요, 김 후보님. 그럼 김 후보는 그러면은 경선 과정에 나타나셨어야죠. 경선을 치르셨어야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네, 네.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딱 이만큼만 보셔도 충분히 그 얘기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김문수 후보는 왜 경선 안 들어와 놓고 지금 뒤늦게 자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 이건 단일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한덕수 후보는 22번이나 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해? 이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던 겁니다. 예, 예. 장애 압박전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 회동, 이 협상이 있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지를 했어요. 의원들 다 모여달라고요. 협상장 거쳐. 그러니까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압박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단식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의원들이 와가지고 꽃다발도 증정을 합니다.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이렇게 손팻말을 든 상태로 꽃다발을 줘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좋게 했지만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어제 모양새는 시작할 때는 두 후보가 악수했고 끝나고 나서는 허그했어요. 네. 예, 앞과 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중간이 살벌했습니다. 네, 포옹하는 것 자체가 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지지자들이 꽤 와 있었어요. 근데 음. 어제 관훈 토론에 나와서 한 얘기 보면은 광장 세력하고 손잡을 필요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랑 얘기하니까 좀 인상적으로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삼국지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도성 안에서 이게 궁중 암투가 벌어지는 건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외부에서 김하병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그 아스팔트 보수를 데리고 와서 이제 당에 이 장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 도서관을 지키고 있던 의원들과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막겠다고 의원들 다 동원해서 막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 양쪽이 싸우는 과정에서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외부의 한동훈 후보가 있는 거고 어허. 이런 식으로 그러나 또 더 밖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강력한 외세가 있는 이런 그림이라서 굉장히 지금 위기다. 여의도 삼국지입니까? 여의도 네, 삼국지.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인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당 지도부는 계획대로 강제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김문수 후보는 계속 버틸 건데 이러다 보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사법부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상황 정리해 주셨고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저 회동을 이제 국회에서 저렇게 공개로 했잖아요. 네. 저건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저렇게 좀 주도를 한 거거든요. 아, 저 야외 카페에서 예, 공개로 생중계하자고 한 거? 예.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느냐? 저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난장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굉장히 많이 왔고, 그다음에 당 관계자들 많이 왔고, 거기다가 지지자들도 막 와가지고 누구 아웃, 누구 최고 막 예. 계속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1시간 동안 거의 돌린 노래였어요. 예, 똑같은 얘기가 계속 이제 빨리 해야 된다. 그 한덕수 후보는 제발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런데 왜 안 들어왔냐. 그러고 후보 그 총리 때 그게 중요해서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왜 입당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왜 네. 권력 의지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보는 국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강화시켜 주는 것만 있었지 이거를 내 입장을 바꾸거나 여론을 지형을 바꾸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가 짠 판에 사실상 한덕수 후보가 들어와 가지고 저는 말렸다? 개인적으로 말렸다, 놀아놨다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판을 바꾸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잖아요. 어쨌든 지금 쌍권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반칙을 하느냐. 물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왜 약속 안 지키냐는 여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 여론을 그냥 그대로 확인하고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에 어떤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틀만 더 버티면은 그냥 후보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시끌벅적한 단일화談판은 한덕수 후보한테는 큰 효과가 없는 거였다 그 말씀이시죠. 결과적으로 보면 단일화를 이뤄내는 거가 목표라면은 그거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결국은 이제 네. 이게 법정으로 다 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74조 2항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제5장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 이거는 이제 비대위로도 이제 호환이 되는데 네.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당 주류 측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당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로 정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또 김문수 쪽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조금 더 보충하자면 몇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내가 대통령 후보니까 당무 우선권이 있다. 당무 우선권을 쥐인 사람이 전국위 소집을 오케이 해야 전국위가 열리는 거다. 그 전국위 자리에서
단일화 후보를 최종 후보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지금 당 지도부전 추인하겠다는 게. 네. 근데 전국이 자체를 못 열어. 왜? 내가 당무 우선권 쥐었으니까. 요 얘기고. 반면에 비대위 측에서는 당무 우선권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어. 최고위가 당무 우선권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 지금 그 상당한 사유가 바로 당신이 단일화하겠다고 누누이 외쳤던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이 소집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마주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무우선권도 이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 보수정당에서 이게 당무우선권을 대통령 후보자가 발의를 했던 게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이 두 사람이었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이제 대선 직전에 이제 예전에 좀 탈당했던 사람들 복당 그거를 다 주류가 반대를 했었는데 예. 아 이건 필요하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당무우선권 발동해서 했었고.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가장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랑 갈등이 있었을 때 사무총장 그때 교체권 해가지고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당무우선권에서 했는데 그때 그 당무우선권에 지지를 했던 사람이 권성동 권영세입니다.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당무우선권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당무우선권을 지금 존중 안 한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그러니까. 핵심은 상당한 사유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 결국은 당원 당규 규정에 의해서 가는 건데 당무 우선권이 있다라는 게 분명히 써 있어요. 예. 근데 바로 그 밑에 규정을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가 당무 우선권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또 같이 써 있어서 상당한 사유에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 거 맞죠, 박 기자? 네. 예. 오늘 남부지법에서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거는 원래 이제 대선이 있을 때 당 대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은 많이 이제 꼽히는 사람이 황우여 대표예요. 그 지금 선관위원장 예. 했었던. 왜 예.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선 후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안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가 있을 때 당 대표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대선 후보랑 막강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예. 이 얘기는 대선 후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적 다툼이 막 이제 이루어질 게 뻔해요. 두 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럼 다음이 전개될 걸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어제 또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후보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됐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정당하게 뽑힌 후보다. 이게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냐면은 당대표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네. 이게 도장 찍어가지고 우리 후보요라고 이제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처럼 예를 들면은 도장 안 찍어주고 뭐 버티기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후보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해서 만약에 이게 인정이 네.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이 받은 거 가지고 그냥 김문수가 가서 등록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예, 예. 그걸 걸어놓은 거군요. 그거 그러니까 가처분을. 만약에 사태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한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주말 사이에 봐야 예, 되고 예. 지금 전국위하고 예. 이제 요거 저 전당대회 요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 지금 요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한치 많아요. 앞을 알 수가 없고 이게 만약에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만약에 했다. 이제 네. 저기 한덕수를 만약에 후보로 그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했는데 가처분 신청 걸어가지고 이게 했을 경우에 기호 2번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냥 단일화 포기론 얘기 일단 국힘에서 나오고 있고요. 억지로 하면 큰일 난다. 지금 중진들이 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예 한덕수 후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니 윤상현 의원이 어제 얘기를 한 건데 한 의원 20명이 탈당해가지고 네. 정당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이 꼼수 정당 같은 건데 어쨌든 그러면은 12일까지 13일에 이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거든요. 네. 이거는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지급되니까 이걸로 일단은 뛰자. 단일화를 더 하는 아. 논의를 지속할 수 있게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20명이 일단 나가서 당을 하나 차리면 국고보조금이 나오니 그걸 가지고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단일화 작업에 임할 수 있게 해서 단일화 작업을 완성해보자 그런 아이디어예요. 네.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가처분 결과가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제 법원 쪽에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저런 가처분을 내놨잖아요. 다 합쳐버렸어요. 그걸 오늘 오후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당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비대위원 잠시 후 연결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전국 법관회의 열리나. 전국 법관회의 열리나 이거는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이군요. 네.
지금 대법원 포함해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논란이 큰 상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빨리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가 또 파기환송심 기일은 뒤로 쫙 밀리고 이런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내외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뭐 구야당 쪽에서 있었고 특히 문제는 내부에서 판사들도 그런 성명 같은 것들을 냈고 노조 쪽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이 법관 대표회의가 뭐냐면은 전국에 여러 법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 대표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데 쉽게 얘기하면 대법원장이 이제 최고잖아요. 네. 거기 견제하는 그런 내부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12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 오후 6시부터 6시까지 투표를 해가지고 원래 소집할까 말까 정하려고 했는데 네. 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의견 수렴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의견을 모아서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부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하고 특검법도 발의하려고 했었거든요. 조희대 특검법. 네, 그런데 다 유보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사법부가 나름대로의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만지작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발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청문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제 그 박찬대 그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이 한 얘기인데 법사위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독립적 판단이라는 게 당 지도부가 그 선대위 지도부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카드는 남겨놓고 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법관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 결정을 어떻게 하지 않겠는가 좀 두고 보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맞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예, 어떻게 그러니까 될 법관회의 거예요? 오늘 아마 오전 중에 어떻게 열릴지 안 열릴지 이게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안건이 네.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정치 개입 요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 강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사법부 독립 요것도 같이 안건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 민주당의 이 지금 이제 탄핵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안건이 같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개입 문제와 함께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류가 예. 사법부도 묘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민주당은 그러면 이렇게 압박을 계속하느냐.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재판이 연기돼서 대선 이후로 연기돼서 해소된 거 아니냐.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때 본인이 사법살인이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당에서는 이거를 강하게 지금 밀고 있거든요. 예. 여론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정치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밀어 좀 붙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사법 개혁하고 좀 연결시키는 건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2027년 6월까지예요. 네. 그러면은 한 다음 정권 이재명 만약 당선이 되면은 절반 정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근데 사법 개혁을 하기에 이 사람하고 조희대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이제 민주당 시각이군요.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압박해서 아. 자진 사퇴를 유도하든지 어쨌든 이런 그래도 안 여론을 나가면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탄핵을 아직 결정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예. 어쨌든 이거에 사법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지 작업을 좀 하는 측면도 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여론이 가장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게 만약에 굉장히 역풍이 불거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요거를 조금 속도 조절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일단은 거죠. 지켜보겠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법 개혁으로 받아들일지 사법부 흔들기로 받아들일지 여론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조금 지켜보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압박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탄핵은 아니지만은 뭐 특검법도 만지작거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하겠다. 근데 오늘 약간 법관회의를 지켜보겠다라는 게 가장 큰 그러면 중요한 것 사법부 같습니다. 내부 그러니까 판사들 내부 기류도 좀 약간 갈려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우리 흔드는 거 아니야라는 보는 시각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버해가지고 정치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시각이 좀 엇갈려 있어요. 그 기류가? 내부망에 예. 올라온 글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들이 좀 다수였어요.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전체 그 판사들의 판단을 볼 수는 없는데 대부분이 비판적인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 판사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의견만 있는 걸로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반박하는 입장을 낸 거. 그래서 이건 좀 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관 회의 어떻게 되는지 요런 상황 흐름 가지고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전국 버스 멈추나. 전국 버스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2개 지역 버스 노조가 28일, 그러니까 예. 오는 28일에 전국 동시 파업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2개 지역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은 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 쪽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4만 4천여 대 정도 규모라 그래요. 네. 뭐 시내버스 외에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다 파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전국 버스 파업이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이거 거의 13년 만이에요. 왜 파업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작년 말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 전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줘라.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조는 바로 반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측에서는 우리 이미 서울시가 먼저 있었거든요. 서울버스가 네. 5천억 원 정도 적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 수용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니까 이 파업 규모를 서울에서 더 넓히면서 전국 버스 파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5월 28일로 예고된 파업 그 전에 좀 마무리가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